뉴스탑10이 뽑은 7위입니다. 대통령 믿고 북한 땅을 밟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업 총수들과 연예인들, 남북 정상회담 때 말이죠. 최근 이렇게 북한 땅을 밟았던 관련 인사들이 무려 3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무비자 입국이 불허가 됐습니다. 최근 일이었죠. 미국이 곧바로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체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장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비스타 14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비스타. 근데 이거는 3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이게 또 기간도 비스타는 보통 1년은 주는데 이건 길어야 90일. 인터뷰 해야 되고 또 인터뷰 그렇게 돈을 내고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쇼크가 크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 지금 가족이 있는데 연말에 지금 못 가게 생겼잖아요. 월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좀 정부에서 좀 미국하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죠. 정부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북 경협 누구 믿고 하냐? 내 돈 들여서 비자까지 받아야 되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수진 부장 직접 취재한 전화를 한 남북 경협 관계자는 가족이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2008년부터요. 우리나라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미국을 방문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러면 우선 미국 대사관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름방학철이라서 엄청 그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줄을 길게 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서 있는 줄을 보고 나서 굉장히 암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다시 찍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원성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처장. 그런데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볼멘 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마 이제 미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출산한 것 같은데 가보지도 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아마 형제들도 미국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이제 방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결국은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돈도 더 들고 영어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방북한 이유를 꼼꼼히 따져 물을 텐데 과연 제대로 비자가 나올지 자체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좀 호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전직이요. 미국 내 한인협회 회장 맞아요. 출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영주권도 있었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부인이 지병으로 별세를 한 뒤에 둘째 딸이 해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난 손주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려다 보니까 다시 비자를 받아오라는 그러니까 절차가 거라고 많이 하죠.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갔던 남북 경협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관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간의 왕래라기보다도 사실 가까운데 개성을 그냥 가볍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에는 기존에 이스타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에 꼭 경제 기반이 아니더라도 친지도 있을 수 있고 다녀올 그런 상황이 많은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한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안찬수 소장님 이게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인데 조용필 씨 같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 말고 개성공단의 경제 협력을 다녀갔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개성의 이 사람들은 일종의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출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생산할 때만 가는 것이지만 이 상품을 생산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중국이나 아시아 나라 심지어 미국 같은 데 가서 이것을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제한시켜 놓는다면은
결국 이 남북 경협 활동을 제한하자. 이게 아마 미국의 의도 같지만 우리 경제인들로서는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손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남북 경협 관계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김정은 시장님, 대통령이 물론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경제 협력 관계자의 말처럼 위축될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네, 앞으로 북한을 가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일단은 테러범으로 일단은 뭐 생각을 테러 지원국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테러범의 혐의를 두고 일단은 비자를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가서 뭘 이렇게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왜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북한에 방문한 사람을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재 안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 과거에 조명균 장관 했을 때는 이제 국제 규범에 맞춰가지고 유엔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장관을 바꾸면서 일단 질르고 보자. 유엔 제재를 돌파해서 질르고 보자는 소리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적으로 일단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조치가 느닷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황했을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국이 이렇게 복잡해진 이들의 원성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측과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화면 같이 보시면 한 달 전에 방북자 무비자 입국 불허를 전달했고 그런데 외교부는 한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조율이 있고 뭐 내부 회의도 많이 거쳤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발표도 뒷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6일 날 발표하자마자 바로 즉시 시행된 이 사안을 한 달 전에 이미 미국이 통보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뭐 외교부는 이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발표 즉시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이미 협상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뭐 이제 와서 협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뒷북 발표고 뒷북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외교부 해명도 굉장히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명이 이렇습니다. 미국 정책이어서 우리가 먼저 발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도 준비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방북하면 무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경협 위축된다고 저희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시행되는데 바로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뭔가 좀 정책에 더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미국의 속내는 이럴 것 같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해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이 꼬리를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걸 텐데요. 최근 북한은 대북 제재로 돈줄이 꽉 막히자 사각지대인 관광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갈막 해안관광지구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은 절대로 속도 일면에만 치우쳐 날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 것만큼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물들의 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보신 것처럼 원산 관광지구 개발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비자 면제국 시민들의 방법을 위축시킬 것이다. 안찬수 의원도 이 전망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이 뭔가 이 캐시가 나올 수 있는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하자원, 무슨 수산자원, 이런 인력까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게 고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밖으로부터 관광객이 들어와서 현금을 떨궈 놓고 가야 그걸 가지고 뭐 갈마지구를 하든 뭐 여명거를 건설하든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차단시키고 미국은 결국 그걸 통해서 북한에 더 목을 조이자는 건데 문제는 그와 같은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대통령 믿고 방북을 했는데 조선인 부장 어쨌든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끊으려고
제재를 한 건데 네. 우리가 애꿎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조금 타격이 입을진 아닐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우려되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게 남북 경협입니다. 예. 이번에 일본의 어떤 그 무역 제재와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라는 어떤 신조어를 내세워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의미하는 평화경제나 남북경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3만 명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생활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안을 붙였다.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관련 소식 뉴스탑10이 준비한 7위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